아이가 학교 생활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거나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학업 성적이 너무 성취도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부모님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부모님의 불안 자체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누리 한의원 마포점 권성근 원장입니다. 틱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행동이라든지 소리 내는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ADHD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이 결핍돼서 산만하거나 과잉 행동을 하는 증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해부학적인 뇌 손상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뇌의 미세기능 장애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실 ADHD나 틱 증상들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들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의 미세기능 장애, 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틱의 경우에는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과잉 작용 때문에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ADHD 같은 경우는 거꾸로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들이 오히려 약화가 되어 가지고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부분들은 그 DSM-4라고 하는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임상 심리 상담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이나 한의과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선별 검사들이 한의원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걱정되시는 증상들이 있을 때는 가볍게 내원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상담들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는 간이 선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문항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어머님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지만 어머님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시각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상들을 전부 다 집어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종합적인 아이의 증상을 판단해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들을 구별내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자기가 실제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자기 좋아하는 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를 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좀 길게 들여서 집중을 잘 하는 경우는 ADHD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잠깐도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이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틱은 같은 증상을 같은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는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런 증상들을 보일 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제재를 하셔가지고 증상이 없어진다면 실제로는 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틱 증상들이 심각한 친구들은 그 상황을 오히려 통제하려고 한다면 틱 증상에 더 몰입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로 진행되는 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틱의 증상들은 커가면서 아이의 체력이 좋아지면은 자연적으로 관해되는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거나 증상이 커지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서 증상들을 조절해내는 노력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ADHD나 틱도 한방에서 말하는 화병의 치료와 치료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증상들을 보일 때 몸 안에 있는 화를 끌어내려서 몸을 개운하게 만들어 준다면은 증상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침이나 뜸, 한약 등의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증상들을 개선하고 오히려 체력을 좀 높여서 증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가 됐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거나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학업 성적이 너무 성취도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부모님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부모님의 불안 자체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증상들이 약간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심한 듯 옆에서 지켜주시면서 든든한 뒷배가 돼서 아이들을 받쳐주시게 된다면 결국은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이 증상들을 어느 정도 극복해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